카시트 전민준입니다. 올 상반기 제네시스에 정말 히트작이 하나 있다고 하면 GV70이죠. 이제 오늘 이 GV70 차주분 인터뷰를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고장 났나요? 안 났습니다. 안 났어요. 후회하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아빠들의 드림카 맞나요? 맞습니다. 아, 공간은 좀 어떠세요? 넉넉하죠. 아, 이 정도 오늘 리뷰 끝. 네. 오늘 그 제네시스 GV70 이제 차주분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이제 차주분께서 워낙 그 수줍음이신 관계로 이제 얼굴 노출 안 하고 또 번호판도 공개 안 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V70을 약 한 달 반 전에 출고받아서 지금 잘 타고 있는 차주입니다. 네, 이걸 지금 패밀리카 용도로 이제 구매를 이제 하신 거죠? 그렇죠. 사실 뭐 패밀리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저하고 와이프하고 저희 딸 이렇게 3인 가족이거든요. 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간 상황이라서 뭐 세 가족 쓰기에는 뭐 아주 넉넉하게 공간 활용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제네시스 GV70을 타시기 전에 이제 어떤 차를 이제 타셨나요? 그 전에 타던 차는 K5였어요. 네. K5였고 2012년부터 타다가 요번에 제네시스로 바꾸게 됐죠. K5에서 제네시스로 바꾸시기 전에 이제 네. 같이 고려하셨던 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고려하던 차 중에는 대부분 좀 외산차 쪽으로 네. 좀 많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었고, 네. GLC라든지 BM 뭐 X3 뭐 이 정도 모델이었는데, 네. 어쩌다 보니 이 디자인을 처음 접하고 나서 바로 그냥 그 디자인에 끌리는 바람에 바로 그냥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네. 정말 뭐 프리미엄의 압도적인 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지만, 네. 어떤 이 GV70에서 주는 이 디자인적인 매력이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럼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저 뒤쪽 뒤쪽이요? 엉덩이 쪽인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약간 이 빵빵한 듯한 이 엉덩이 라인이 네.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떨어지는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 좀 뿌듯하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는 이 차를 보면서 사실 출퇴근을 이 차를 타고 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퇴근길에 한번 들러서 잘 있나 보고 네. 한 달 보름 정도는 제가 또 차에 그렇게 잘 있나 이렇게 안부도 보고 이랬는데, 네. 역시 자연스럽게 잘 있겠지 싶어지더라고요. 그래. GV70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차에 대한 소개를 좀 깜빡했어요. 네. 이 차 이제 그 컬러하고 이제 트림, 네. 그리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칼라는 우유니 화이트고요. 2.5 터보에 저는 후륜 2륜만 장착을 했습니다. 뭐였어요?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 1, 네. 거기에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1, 네. 실내 내장은 그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휠은 21인치로 이 정도 옵션을 달았네요. 총 구매 가격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5,800만 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셨죠? 보험료가 한 8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세금까지 해서 한 6,300만 원 조금 덜 들었던 것 같아요. 출고 대기 기간은 어느 정도 오셨어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12월 28일 거의 이제 12월 다 끝나갈 무렵에 계약을 했는데 차는 그로부터 뭐 한 달? 금방 안에 받았어요. 예. 그래서 마음 비우고 천천히 기다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차를 일찍 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기다려보고 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딱 지르신 이유가? 참을 수가 없었나요? 네. 다른 대안을 생각할 여지도 없었고, 어찌됐건 차를 지르자, 차가 너무 바꾸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이 차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고, 그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각 유튜브에서 이렇게 리뷰해주는 차량 색깔을 보면서 어떤 색이 가장 예쁠까 하다가 결국은 화이트로 의견이 공통된 일치가 돼서
최종 화이트로 결정을 했고요. 네. 또 화이트를 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타시는 차 색상들의 눈길이 가긴 가요. 가장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색상이 어떤 것이죠? 저는 가장 아쉬웠던 색이, 물론 둘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네. 로얄 블루 색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죠. 가장 우리 아빠들이 궁금했던 몇 가지가 있잖아요. 2열 공간과 네. 또 트렁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끔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열을 제가 좀 열었는데 차주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0입니다. 180. 180 좀 당겨서 타시는 편이에요? 약간 밀어서 타는. 밀어 타셨을 때 이제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카시트를 이제 끼웠을 때 이제 모습이고 2열 공간 실제로 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활용해 보시니까? 저도 저 뒷자리를 직접 앉아는 봤는데 네. 그러니까 180인데 이렇게 타면서 갑갑하다나 좁다란 느낌은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트가 뒤로 당겨져 있는 상태인데 네. 운전을 하면 이제 앞으로 다시 당겨지거든요. 조금 더 공간이 저거 이상 확보가 될 거고요. 네. 그런 상태죠. 아내분께서도 이제 2열에 타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2열 공간 예. 좁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 3인 가족입니다만은 네. 제 기준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물론 K5랑 비교했을 때 K5보다 약간 좀 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오히려 K5랑 비교를 했음에도. 네. 그런데 이 정도면 그렇게 뭐 공간이 좁거나 협소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열 승차감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그 승차감에 대해서 크게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열 지금 들은 게 훨씬 좋아요. 네. 이게 이제 트렁크 네. 공간인데 이제 골프 가방이 하나 가로로 이제 들어가죠. 어떠세요? 트렁크 공간이? 뭐 트렁크에 넣을 짐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항상 짐이 그렇게 뭐 골프백 이외에 뭐 저거는 어디 뭐 아무 때나 가서 앉을 수 있는 매트 하나 네. 이 정도 싣고 다니는데 뭐 특별히 여기에 짐을 더 넣을 건 없으니까 네.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번에 동반 한 분을 같이 해서 이제 골프장을 가는 일이 있어서 백을 하나 더 싣고 보스턴 백까지 실었을 때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뭐 사실 3명 4명 타고 골프장 이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2명 정도 그렇게 운전자하고 동승자 정도 2명 정도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같이 실어본 적이 있었는데 뭐 트렁크 공간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근데 이제 보기에 조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협소해 보이긴 하지만 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짐을 뭐 얼마나 많이 다 싣고 다니실지는 다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골프백 2개 정도에 보스턴백 2개 정도는 충분히 실리고 뭐 부족함 없이 열고 다 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여기까지 여쭤봤어요. 네. 예, 그 차주님께서 이 차의 그 장단점 각각 생각하시는 거 몇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이 디자인들. 인테리어에서 탈 때마다 좀 이렇게 탈 기분이 때마다 좀, 느껴지는 이 어떤 이 디자인이 주는 뿌듯함, 그런 기분 좋음, 그런 게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이 차의 단점을 리뷰하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어떤 다른 차와의 경험이 있어야 이 차는 이랬는데 이 차는 이렇더라라는 걸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데 사실 기존에 차던 차에는 뭐 K5 차량에서는 없었던 기능들이 워낙 사실 너무 많은 게 어찌 보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이 기능이 너무나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있진 않나, 막 그런 부분이 오히려 막 가끔씩은 초조해지는 경우, 예전에 몰랐었던 기능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니 골고루 다 적시적소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능을 쓸 줄 몰라서 또는 있음에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요. 물론 이 화면이 이렇게 뭐 다이얼 패드를 통해서 조작을 시동 걸어볼까요? 네. 이 화면이 다른 분들도 단점이라고 리뷰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에는 약간 좀 먼 감이 있어요. 물론 다이얼 패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다이얼 패드 이용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 아직은 화면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찾고 누르고 하고 싶은데 네. 저도 나름 팔이 긴 편인데 그렇죠. 제가 그러네요. 이렇게 딱 요 운전하는 자세에서 바를 쫙 펴도 네. 잘 닿진 않습니다. 이렇게 숙여야 닿을 수가 있고 한데 네. 좀 요 부분이 조금 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러면 가속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느낌 저희가 잠깐 요 주차장을 운행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차를 이제 출퇴근 용도로는 좀 쓰시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주로 주말에 뭐 외부로 여행 가시거나 이럴 때 좀 쓰시는 거죠? 그렇죠. 평일에는 이제 집사람이랑 네. 아이랑 이제 학교 가거나 이럴 때 쓰고요. 네. 저는 주말 이용해서 대부분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잠깐 주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뭐 가속 능력에 대한 그 평가를 이제 K5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5는 9년 정도를 타다 보니까 네. 이제 거의 뭐 몸과 하나가 된 상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밟고 쓰고 막 그런 게 조금 자연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차는 물론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네. 밟는 K5에 비교한 거겠죠, 저는. K5에 비교했을 때는 제가 밟는 저의 습관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나가고 더 잘 나가고 제가 밟는 브레이크의 어떤 수준보다는 살짝만 밟아도 더 잘 서고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뭐 그 드라이브 모드별 이제 그 스포츠 모드나 이런 것도 좀 활용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주로 에코 모드를 활용을 하고요. 아, 단점. 네. 예. 연비. 연비요. 예. 연비가 있죠. 근데 남들은 연비 생각하면 이 차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뭐 K5랑 비교했을 때는 연비적인 부분이 눈에 띄게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K5를 탈 때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에코 모드를 제가 점점 에코 모드로 운행을 하는 횟수들이 많아졌고. 기름 떨어지니까 요 근처에 세우시죠 일단. 네. 그러니까 총 지금 보니까 누적 주행 거리가 1591km 되는데 평균 연비가 10.7 정도가 지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에코 모드로 하면 연비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게 연비 모드를 또 뭐 주유 이후 아니면 시동 이후 다 그때마다 연비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또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유 이후에 사실 연비 모드인데 주유를 제가 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연비가 지금 10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시내 주행까지 더해지고 좀 더 누적이 되면 한 9.12대? 그게 평균 연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고급류를 넣으세요? 일반유를 넣으세요? 일반유요. 고급류 넣어보신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반유를? 그냥 일반유를 쭉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운행하시면서 가장 좀 만족하셨고 가장 또 자주 쓰는 주행 중 옵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자율 주행도 좋고. 반자율 주행은 제가 아직 그 기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지 재미삼아 해보긴 했는데 브레이크 위에 발을 계속 올리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혹시나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직 이 친구를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을 뭐 자주 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그때그때 제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다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차선 변경할 때 이쪽에서 옆 차선에 차량이 있으면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있죠. 그거 하고 이렇게 깜빡이를 켰을 때 옆 차선을 보여주는 기능들 기존에 사실 없었던 기능이라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기능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공조장치 터치감 이거 저는 좋아요. 그러네요. 뭐 햅틱 느낌도 좀 나고 괜찮네요 진짜. 되게 이 느낌들을 좋아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40대에 제네시스를 끈다고 하는 게 성공의 상징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주는 하차감은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제네시스 자체가 주는 하차감보다는
아직 GV70이라는 이 차가 주는 하차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흔하지 않은 뭔가 핫한 차임에도 아직 많지 않은 그 느낌? 제가 GV70이야 뭐 이런 느낌? 그로 인한 하차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는 눈길을 좀 느끼신다 보네요, 가끔씩. 네. 가끔 이렇게 차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잠깐 이렇게 있으면 있는 걸 모르시고 한참 제 차를 구경하고 가신다. 진짜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차를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분들께 추천해 주신지 그걸 마무리하는 말씀하시는 끝으로 오늘 리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나이대에 상관없이 뭔가 좀 이렇게 젊어진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GV80도 있고 7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간 좀 젊은 감성의 차를 타고 싶고 근데 그냥 아주 젊은 뭐 어떤 현대차 뭐 기아차보다는 한 등급 조금 더 높은 차를 타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아주 적당한 차가 이 GV70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